김종현의 정치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해서 기소 시 당직 정지에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고요.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하영재 의원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 서약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 사안들 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어제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두 번째 기소됐는데 네. 이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 대장동 또 성남FC 의혹 요거의 최종 책임자다. 직접 설계하고 진행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어제 검찰의 기소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로 보면 뭐 당연히 기소가 됐어야 될 사안이죠. 근데 이게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대장동 의혹만 해도 처음 보도된 게 21년도 8월 아닙니까? 그래서 예. 9월에 수사가 착수된 건데 1년 6개월 이상 지금 지난 시점이에요. 그나마 작년 7월에 대검에서 다시 재수사 수준으로 수사에 좀 박차를 가하면서 이 속도가 붙어서 기소까지 온 거다. 많이 늦은 감이 있다. 일단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요게 보면 저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은 그분 것 같아. 그분이 네. 이재명 대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요 428억의 약정 요거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428억에 대해서 그런 추가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여부를 물으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아직 뭐 김만배 씨 입이 열리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어서. 증거가 뭐 충분한지 아닌지 그 부분은 제가 수사 상황을 모르니까 예. 뭐 답변은 어렵지만 추가 기소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검찰에서 기소할 수준의 증거 정도는 갖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보니까 이 저 체포영장 쇼다, 압수수색 쇼다 요 얘기를 하면서 답정 기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답은 뭐 네. 어차피 기소로 답이 정해져 있었다는. 이 검찰의 어제 전격적인 기소에 대한 이 대표의 반응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 1년 6개월 이상 끌어온 사안이고 그렇다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 본인은 당사자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는데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 나름 논리 구축도 돼 있을 거고요.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네. 그리고 뭐 정신무장도 돼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러한 어떤 정신적인 당당함보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니까 이것과 재판 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다.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역시 관건 중에 하나가 뭐 이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 맞는지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맞는지는 이제 법원에서 가려질 거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저 민주당의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하나의 관건이었는데 네. 어제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요 당원 80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표직 유지 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 어제 민주당 당무위의 판단은 어떻게 보시나요? 뻔하게 예상된 거예요. 그 당원 80조라는 거. 예.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을 들어서 이 결정을 한 건데 이 내용을 보면 그 80조의 1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소가 된 사람이 당무를 공당의 한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어떤 정신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망이라는 걸 넣어서 어떻게 하냐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달리 정한다. 네. 이 엄중한 이 당헌에 추상적인 단어가 2번 나와요. 부당하다는 거하고 인정한다는 거. 예. 부당한 게 뭔지, 뭘로 인정을 한다는 건 이게 안 나오니까 결론은 법원에서 결정할 무죄 판단을 정치 조직에서 미리 판단을 해버리는 거다. 그렇다면 1항은 둘 이유가 없죠. 왜냐면 그래서 그렇죠. 뒤에 가서 다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정치적으로. 예.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한 그냥 눈에 뻔히 보이는 그냥 절차에 불과하다. 예, 이렇게 봐요. 그러면 저 윤희석 대변인 보시기에 이 당원 80조에 이 원칙적 조항이 1항 말고 3항이 들어가 있고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군요. 기동민이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 라임 사건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까 민주당 당원 80조는 사실상 무력화된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뭐 기소된 당직자나 의원이 정치 탄압을 주장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웬만하면 다 받아주게 되는 구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주류에 있다면 더더욱 그럴 거고 이 얘기는요. 이 정치 탄압이라는 이유를 들었잖아요. 민주당이 여당이라면
이 정치 탄압이라는 이유는 인정이 안 될 테니까 예. 이 규정이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예. 민주당은 평생 야당하겠다는 얘기로도 들릴 수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아, 뭐 여당의 경우에는 정치 탄압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좀 대표직을 유지하게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그 총선 전 직전까지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뭐 비명계 의원들의 압박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네.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뭐 질서 있는 퇴진론부터 온갖 얘기들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계신가요? 총선까지 과연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일단 물리적으로 지금 기소가 2개 되지 않았습니까? 예. 남은 수사, 기소가 예상되는 건이 기소된 건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기소가 2개가 된 것만 생각을 해봐도 아마 재판받느라고 굉장히 힘들 겁니다. 물리적으로. 예. 계속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법원을 해야 되고 이런 예. 재판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될 텐데 정상적인 직무집행이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도 어쨌든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이 대여 관계에 있어서는 강경한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전국 경선은 계속 이어질 거고 총선을 앞둔 당 내부 입장에서는 또 선거가 있는데 이래도 되나 이런 부담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표현을 뭐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적절한 시점에는 예. 자리를 내놓는 용단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 민주당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건 뭐 윤 대변인님의 당위의 측면인 거고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질서 있는 퇴진은 아니든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일정 시점이 되면 안 할 수가 없다고 봐서 한다고 봅니다. 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예.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내 얘기 좀 보죠. 하영재 의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되고 지금 국회에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있는데 하 의원이 여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돌리면서 부결을 흡수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여당에서는 불체포특권 폐지하자는 서명운동의 한창이고 요 엇갈리는 분위기.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은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체포 특권 이거 포기하라고 주장했던 당이에요. 네. 불체포 특권 쓸 상황이 아니니까 그게 상식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랬던 당이 저희 당 소속 의원권이라고 해서 이 사안에 대해 다르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내에서는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 이 체포 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당론이라고 보고요. 사실상 그래서, 당론이요? 예. 예, 사실상 당론이라고 보고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그 서약서를 만들고 동참을 독려하는 중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 의원들이 예를 들면 지금 보니까 박정아, 최영두, 이태규, 유이동, 김영동 의원 이름이 나오던데 나는 나중에 혹시 이런 일이 생겨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헌법을 바꿔서라도 뭘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사실상 이것을 대국민 서약의 형태로 해서 사문화시키자. 뭐 이런 움직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의 다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민주당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결국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이게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아니 그럼 이재명 대표 때는 당신도 뭐 한 거냐라고 비난을 할 거고 반대표를 똑같이 던진다고 한다면 아니 이재명 대표 방탄 명분 살리려고 여당 의원까지 방탄을 해주냐 뭐 이런 또 비난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 민주당의 그 당시의 행위는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 돼 버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일 외교 관련된 문제 좀 짚어보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는 대통령 국정조사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에 있던 공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좀 과한 공세인데요. 일단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대일 굴욕 외교
의제에 들어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냐 아니냐 여부부터 시작한다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일본 총리를 불러서 이걸 물어볼 건 아니잖아요. 예. 누군가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정치공사고 끝날 가능성이 크고, 예. 그다음에 탄핵 얘기를 자꾸 하십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예.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너무 쉽게 그런 극단적인 단어를 쓰시는 거.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느냐, 네. 거기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자꾸 이 탄핵이란 단어를 가지고 여당을 위협하는 것도 할 만큼 한 진보한 방식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자꾸 불욕 외교, 불욕이란 말씀 쓰는데 예. 그 단어 상대방과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한참 뒤떨어졌을 때 쓰는 우리 스스로를 다그치는 표현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은데, 20, 30년 전의 양국 관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인의 이 구매력이 일본인보다 높아진 지가 오래됐어요.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민들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 과거처럼 일본을 우리보다 한참 앞선 나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선 부분도 많고 대등한 수준이다, 뭐 이런 정도로 자신감 있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굴욕이라는 단어를 유독 일본과의 관계에서만 쓰고 있다. 이건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작게 여기면서 달라진 이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어떤 과거에 갇힌 의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윤희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